안녕하세요. 인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1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작업하던 환경과 시험장의 환경이 다르면 좀 당황스럽겠죠?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서 오른쪽 꼭대기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조그만 네모 단추 보일 겁니다. 이 친구를 콩 찍으시게 되면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다 라고 선택은 되어 있는데요. 작업하시다가 혹시 패널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웠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리셋 에센셜이라고 초기화 시켜주도록 할게요.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몇 가지 작업 환경이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배워봅시다 라고 하는 런 패널이 추가가 됐는데요. 오른쪽 꼭대기에서 3줄이 누르셔서 그 부분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클로즈.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길다랗게 한 줄로 보실 수도 있고요. 제일 구석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그 친구를 클릭하셔서 두 줄짜리로, 한 줄짜리로 변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 수정이 가능한데 일단 아무거나 선택하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창을 띄울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시험에서 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은 밝게 잘 보이라고 저는 밝은 테마를 선택했지만 그래픽 작업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설정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워크스페이스에서 저는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시험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동시에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할 때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작업하시면 좋고요. 커다란 창문을 나 혼자 쓸 거다 라고 할 때는 V체크가 되어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커서의 모양을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겠다 라고 할 때는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가 큰지 브러쉬의 크기가 작은지를 유추할 수 있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400에 500, 600에 400이라고 하는 단위를 픽셀 단위로 쓰고 있죠. 그 크기를 유추할 때 눈금자 꺼내놓고 봤을 때 숫자 값이 비슷해야 되니까 이렇게 픽셀 단위가 맞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브젝트를 배치하실 때 위치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배경 이미지와 색깔이 비슷하다면 구분이 잘 안 되겠죠? 색상은 여러분들께서 수정 가능하십니다. 타입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글꼴을 영문으로 볼 건지 한글로 볼 건지 정하실 수 있는데요. 한글 글꼴은 아무래도 한글로 보는 게 편하겠죠?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꺼두시게 되면 영문은 영문으로 한글은 한글로 폰트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설정하시게 되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경로를 잘 맞춰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첫 번째 문제니까 1 붙여줄 거고요. 용지 사이즈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죠. 400에 500짜리 픽셀 단위인지 꼭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기본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해상도 중요합니다.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하셔서 만들어주세요. 개체들을 놓으실 때 대강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계획이시라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였으면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룰러스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눈금자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저는 불러올 거고요. 혹시 이렇게 빈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겁니다. 오픈이라고 하셔도 돼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을 모아놨습니다. 여기에서 2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이미지를 보아하니 우리는 요만큼만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일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겠군요. 일단 높이 값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보시게 되면 높이가 우리 거보다 좀 높죠. 높이 값만 500이라고 맞춰서 드리고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에서 지멋대로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을 주는군요. 지금은 레이어가 많지 않으니까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도 관계가 없겠지만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 그때그때 이름을 바꿔주는 걸 권합니다. 저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더블 클릭. 2급에 1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엔터. 문제지에 보니까 이렇게 시계의 고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뒤집어 줘야 되네요.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프리 트랜스폼 자유롭게 변형을 해줄 테야요. 이 기능은 워낙에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좀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컨트롤 T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조절점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 점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크기를 조절하려는 건 아니죠. 방향을 뒤집어 줄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존탈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로 대칭이 될 거고요.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었군요. 자, 나침반을 복사해서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나 봐요. 이 친구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경계선이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을 이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경계선이 그닥 뚜렷하지는 않네요. 그냥 일일이 그릴게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경계선을 콕콕콕콕 찍어서 그려주십시오.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복제하실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 바로 복사가 될 거예요. 크기를 자유롭게 변형하겠다.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조절점 보이죠? 점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늘렸다 줄였다 가능하니까 적당한 크기와 위치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틀어주겠다라고 할 때는 점에다 정확히 되는 게 아니라 점의 주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커서가 이렇게 꼬부라진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할 거고요. 쉐입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모양과 돋보기 모양을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쉐입을 만드실 때에는 텍스트 도구 언저리에 있는 쉐입 도구를 쓰시면 될 텐데요.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사각형, 동그라미, 직선, 그리고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흐물딱거리는 도형 보일 거예요. 얘를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위쪽에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옵션이 쉐입인지 확인하시고요.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필 컬러 확인하시고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겠죠.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불러오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친구를요 라고 콩 찍었을 때 레거시 쉐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친구를 열어서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고요. 레거시 쉐입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쉐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리면 거기에서 오른쪽 구석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레거시 쉐입, 옛날 타입의 모양을 추가시켜 주시면 돼요. 이미 저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쉐입은 예전 버전을 쓰셨던 분들은 오브젝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룹 따로따로 묶어져 있어요. 살짝 귀차니즘이 밀려오죠. 하지만 이걸 다 모아놓는 방법은 있는데 얘를 모아놓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때그때 찾는 거를 빠르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질 텐데 이 친구가 지금 모양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왼손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고요. 만들어진 친구 레이어를 보아하니 색깔이 시커멓게 들어있네요. 저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베벨 앤 엠보스라고 올록볼록한 느낌 주시면 되겠고요. 방향이나 크기를 조절할 때 단축키 기억하시나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도 방향도 조절이 가능했었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화살표도 찾으시면 됩니다.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고 색깔 바꾸실 때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색상을 주시면 되겠죠. 화살표의 경우에는 색깔을 두 개 줬네요. 그렇다면 그라디언트인지 따로따로 색깔을 주는 건지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 마련되어 있는 거 보니까 따로따로 색깔을 주는 거였군요. 오케이. 화살표가 한 개 더 필요합니다. 복사해서 쓸 수 있었죠. 컨트롤 J. 쌍둥이가 복사가 되면 이리 오시오 이동도구로 옮기실 수 있고요. 색깔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썸네일 더블 클릭. 크기가 너무 커 보이죠? 컨트롤 T. 글씨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타입2 들으시고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글자의 크기가 임의로 보여집니다. 일단 타이핑을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V체크에서 다 썼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 끝자락에 숫자 키패드 모여 있죠. 거기에 있는 엔터를 치시면 글자 다 썼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정해주시면 되겠죠. 에리얼 볼드.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콕 집어서 지정을 해줬으니까 색깔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색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콩 찍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색깔만 바꿀 거니까 투명도들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만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면 되겠네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지시사항대로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다르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는 옵션에서 바꿔주셔야 되겠죠. 앵글값,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은 그대로 가도 되니까 두고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혹시라도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쭉 해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좀 맞춰줬던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좀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내가 필요해서 잠깐 보는 거니까 눈금자도 룰러스를 꺼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죠.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해요. 400에 500짜리 JPG로 저장할 거고요.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합니다. 일단 400에 500짜리 저장을 해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 안에다 저장할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들어갔으니까 불만이 없지만 파일의 형식이 PSD로 되어 있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JPEG 저장. OK 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로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파일을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즈. 경로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 주고 왔던 거 그대로 형식 PSD 마음에 들어요. 그대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400에 500짜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용지 사이즈 400에 500, 픽셀 단위 중요해요. 픽셀 단위 맞춰주시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크레이트. 눈금자 필요하신 분들 보여주세요 뷰에 룰러스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 바로 불러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하고 그 위에다가 그 아래다가 이미지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소스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안에 소스 모아놓은 거 2급에 2번 불러올 거예요. 이미지를 보아하니 이렇게 시계 또 일부분 요만큼만 필요하군요. 높이값만 맞춰오면 되겠네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보시고요. 높이가 550, 약간 크죠? 그대로 갖고 오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사이즈 딱 맞춰서 올게요. 500.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좀 정리하고 갈까요?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블 클릭하고 2급에 2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수정해 줄 거예요. 그 친구는 제일 밑에 배경으로 깔려야 되고요. 그 위쪽에다가 액자가 하나 더 씌워져야 되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겠군요. 컨트롤 J. 쌍둥이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바꿔 놓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액자에 대해서는 필터를 줘라 패치워크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여러 가지 필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시고요. 패치워크는 텍스처에 있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패치워크 필터가 들어간 게 확인될 거고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요만큼은 구멍을 빵 뚫어 주셔야 밑에 있는 깔끔한 이미지가 비쳐서 보이겠죠. 이만큼을요 라고 범위를 잡으실 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할 건지를 가이드라인 좀 뽑아 놓고 작업하시면 좋을 텐데요. 대략 선을 그어 놓고 보니 50 정도씩 떨어진 것 같죠.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하죠.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당겨 주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이고요.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뽑힙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사방에 50씩 떨어뜨려서 가이드라인을 뽑았고요. 네모지게 선택할 겁니다. 렉탱글 맞기 이만큼이요 라고 대강 잡아도 가이드라인을 뽑아놨기 때문에 척척 붙는 느낌이 들 거예요. 스냅이 걸려 있거든요. 선택한 거에 모서리가 우리는 뾰족뾰족한데 문제지에서는 출력된 게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선택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군요. 셀렉트 메뉴를 클릭하셔서 중간쯤에 모디파이 수정할 거예요. 어떻게요? 스무스하게. 그럼 얼마만큼 스무스할 건지는 반지름 값을 여러분들께서 주시면 되고요. 이 값은 정답은 없습니다. 보시고 적당하게 주시면 되겠죠. 모서리가 좀 많이 뾰족한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 5, 살짝 많이 둥근데 라고 하면 10.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정해졌으면 이제 이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셔야 되겠죠.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셔서 싹 날려주시게 되면 밑에 깔려있는 이미지가 비쳐 보여서 깔끔하게 보이네요. 문제에 보시면 안쪽에 테두리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그냥 직접 선을 그리는 겁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선을 그릴 거야요 스트로크라고 하시게 되면 두께 값을 줄 수 있고 색깔도 지정할 수 있죠. 색깔은 F6개 흰색이로군요. OK 단추 누르셔서 이렇게 테두리 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블록 주도록 할게요. 선택이 끝났으면 이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번떡거리던 아이가 멈춰졌고요.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1번부터 차근차근 작업해 볼까요? 색상 보정 2급에 3번 불러와서 작업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에 3번. 경계선이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오실 수 있는데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폴리건 라소 툴, 기존에 선택했던 거에다 추가할 거니까 옵션이 추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너무 크기 커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되나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색상을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 라고 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휴, 세처레이션 가보시게 되면 휴 값이 색상이에요. 왔다 갔다 단추를 조절하시게 되면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죠. 빨간색 계열로 바뀌었으면 OK 하셔서 마무리 지으면 색상 보정이 됐네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 효과 줘서 2급의 3번은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급의 4번 불러올게요. 2급의 4번의 경우에는 이 가장자리에 있는 하얀색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겠죠. 단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톨러런스라고 하는 허용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하얀색 부분을 한꺼번에 더 많이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흰색 부분이 한꺼번에 확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글자는 제공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연습하느라고 제공한 이미지를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마세요. 저작권에 대한 안내 멘트예요. 요거는 무시하고 작업할게요. 선택한 거 흰색을 가져오려는 건 아니죠. 흰색을 빼고 손만 갖고 올 거니까 셀렉트 선택한 거를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손만 남게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고요. 방향을 돌려서 가리켰더니 뒤집어져 있네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전탈 이라고 하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보이게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라고 효과 추가해서 줄 거고요. 레이어의 순서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손가락의 모양이 지금 액자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액자 아래쪽에다 끌어다 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실 때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새로운 친구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위에 쌓이게 됩니다. 텍스트 도구 들으셔서 글씨 여기다 쓸 거거든요 라고 클릭하시고 타이핑 할게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싹 정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똑같아 보이진 않죠? 언급되어 있진 않더라도 글씨가 위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든다면 웹 텍스트라고 하는 구겨주는 기능도 추가시켜 주셔야 해요. 클릭하셔서 모양을 찾겠습니다.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은 벌지라고 하는 친구로군요. 어느 정도 볼록볼록할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지시사항 다 맞춰줬고요. 효과 빠뜨린 게 없는지 쭉 한번 훑어보시고 쓸데없는 가이드라인과 눈금자는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뷰 메뉴에서 지워주세요. 클리어 가이드 뷰에서 눈금자도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R 오브젝트만 깨끗하게 남았어요.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JPG 10분의 1로 줄이는 건 PSD 기억하시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은 주고 왔으니까 불만이 없지만 형식을 JPG로 바꿔야 되겠네요. 오케이. 10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면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주시고 포맷도 PSD 제대로 되어 있군요. 저장해서 마무리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입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윕스는 600으로 바뀌었죠. 하이트도 400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위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줄게요. 가이드라인 뽑으실 분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불러 내시면 되겠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네요. 물감을 새로 짜보도록 할까요? 정경색을 콩 찍으셔서 색깔 값을 주십시오. 6699FF 하늘색 계열로 선택이 됐고요. 그 색깔로 전체를 물들일게요.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채워주십시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소스 이미지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5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고 소스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 안에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2급의 5번 열기. 우리 거 종이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친구가 배치된 게 이 정도 위치, 절반 정도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별반 다르진 않네요. 높이값만 맞춰서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값만 400이라고 맞췄어요. 너비도 600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하셔서 이동 도구 끌어다 놓겠습니다. 문제지와 비슷하게 배치를 위치 맞춰서 했더니 살짝 오른쪽이 잘려 보이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로 부드럽게 가려준 건가 봐요. 일단 필터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쓸 거예요. 첫 번째 생긴 이 친구는 앞서서 만들었던 필터와 똑같은 아이를 쓰신다면 이 친구를 사용하세요 라는 건데 저희는 새로운 필터를 쓸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친구를 불러서 골라주도록 할게요.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다른 필터 얘를 쓸 겁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오케이 하시게 되면 필터 적용이 끝났고요.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창문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바로 마스크입니다. 자, 마스크를 썼다는 건 가려주기 위해서 쓴 건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우리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자, 이 부분 끝자락을 부드럽게 사라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스크는 흰색, 검정색 두 가지 색깔로 구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흰색 마스크인데 부드럽게 검정색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해서 색깔을 넘기겠습니다. 마스크는 흰색, 검정색이라고 했으니까 그 색상이 흰색, 검정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있다면 색깔을 콩 찍으셔서 베이직이라고 기본을 열어보시면 흰색, 검정색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잘 보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군요. 잘 보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 안 보이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표현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나는 그라디언트가 들어와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 검정색은 이 아래쪽에서 시작하는 거죠. 드래그해서 쭉 위쪽으로 대각선 쭉 당기시게 되면 그라디언트로 색깔이 들어가면서 일부분이 가려지게 될 거예요. 뿅. 경계선이 안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출력 형태 보시면서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2급의 6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오브젝트 셀렉션 있으신 분들은 이 친구를 이용하시면 편해요. 얘를요 라고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드래그 할 거거든요 라고 모드를 라쏘 라고 바꾸시게 되면 요만큼이요 라고 대강 잡으셔도 알아서 얘가 쭉 다 선택을 해줘요.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으신 분들은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2020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방향을 뒤집어 주려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이름을 정리를 안 했네요. 2급의 5번에서 작업한 거, 얘는 2급의 6번에서 작업한 거. 오케이. 자, 경사와 엠보스라고 하는 거 FX 베벨은 엠보스 주도록 할게요. 2급의 7번. 여기서도 가장자리의 흰 부분만 몽땅 선택해서 그 부분 빼고 갖고 오세요 라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매직 원드라고 하는 마술봉 이용해서 하얀 부분만 콩 찍으시게 되면 흰색 부분만 선택이 될 텐데요. 흰색 부분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어 주시게 되면 동전만 선택이 되는 거 확인될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레이어의 순서가 지폐가 밑에 깔려 있군요. 그렇다면 2급의 8번은 2급의 7번보다 밑에 배치가 돼야 되겠죠. 순서 잘 정리를 해주세요. 도형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있을 거니까 필,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고요. 모양을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네요. 쉬프트 눌러서 모양을 만드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색상을 바꾸시려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정된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문자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다가요 라고 클릭해서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글자의 크기도 두 가지로 지어져 있고요. 색깔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이만큼 색깔인지 어느 만큼이 저만큼 색깔인지를 유추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특별한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가 구겨져 있다면 그거 워 텍스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들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양쪽 정렬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정렬하는 것들도 알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전체적인 배치가 틀어진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쭉 비교를 해 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맞춰주시고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포맷을 JPEG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쪼그라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 as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도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도 사이즈는 똑같죠? 600에 400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죠. 파일에서 New
파일에 이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 600에 400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픽셀 단위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가이드라인 뽑아서 쓰실 분들은 눈금자 보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누르셔서 눈금자를 좀 켜두시면 좋겠고요.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9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이미지 안에 모여 있다고 했어요. 여기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는데 이 친구를 보아하니 위쪽과 아래쪽이 다 필요한 것 같죠? 그렇다면 축소해서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높이 값을 400이라고 바꿔줬더니 너비 값이 600이라고 맞아듣는군요. OK 단추 누르셔서 이동 도구 눌러주시면 데리고 올 수 있죠.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이름 그때그때 좀 바꿔줄게요. 2급의 9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필터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있는 필터 갤러리 라고 하시면 기존에 있던 친구들을 좀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크로스 S를 찾겠습니다. 2급의 10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0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 하셔도 되고요. 오브젝트 셀렉션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작업하세요. 효과 주시면 되겠죠. 드랍 섀도우, 베벨 엠보스. 크기가 너무 크거나 방향이 다를 때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절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방향 뒤집어 주시고요. 2급의 11번 불러올게요. 이 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꽃 모양 안에 갇혀 있군요. 이런 거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모양대로 잘라서 가려주세요 라는 얘기로군요. 클리핑 마스크를 할 경우에는 굳이 이 모양을 따로 따서 갖고 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게요. 필터 페인트 더프라고 했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더프 아티스틱에 있을까요? 꽃 모양 도구 이용하셔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꽃 모양을 만들어 줄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때 모양 찌그러지지 않게 왼손 쉬프트 눌러 주셔야 되겠죠. 도형이 만들어지면 위치를 좀 적당히 배치할 거고요. 그 모양대로 손 모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손 모양은 레이어의 순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잘라주는 칼날이 아래쪽에 깔릴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2급의 12번 너가 위쪽으로 올라오렴 이라고 끌어다 놓으시고요. 네가 잘 이루어져야 해 라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 모양으로 잘 이웠어요 라고 기호가 만들어진 걸 보이실 수 있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아하니 손이 굉장히 커 보여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컨트롤 T 누르시면 조절점 보이죠?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작업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선 효과를 마저 주고 가도록 할까요? 도형을 이라고 선택하셔서 FX 효과 줄 겁니다. 스트로크 선을 줄 거예요. 선의 두께값과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새로운 작업들이 쌓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스 마저 불러올게요. 2급의 13번 열기. 2급의 13번의 경우에는 불투명도를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오퍼시티라고 하는 투명도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70이라고 했더니 살짝 비쳐 보이는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레이어의 순서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핸드폰의 모양보단 더 밑에 깔려 있어야 되죠. 핸드폰의 모양은 2급의 10번이었으니까 얘를 그 아래쪽에다가 끌어 내리시면 되겠네요.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쉐입 만들어 주실 때 Shift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문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2 들으시고 여기요 라고 쓰시고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가 구겨져 있다 하면 워 텍스트,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왼쪽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죠.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들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GTQ 안에 이름은 마음에 들지만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로 저장을 하실 것. 오케이.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as 경로와 이름 포맷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1년 11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